자, 교재 272페이지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죠.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리인하고 친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거래 행위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죠.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한테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이 타인의 행위 때문에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적 자치 원칙상, 그죠?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한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 본인과 상대방과 그리고 무권대리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를 정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보호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민법에서 정리해 뒀습니다. 그럼 이런 예가 들 수 있겠죠.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형태는 이 무권대리 행위의 이 모습이요, 계약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단독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행위의 모습이 계약일 수도 있고 단독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 단독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있는 것도 있고 상대방 없는 것도 있겠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무권대리 행위가 계약의 무권대리에, 그리고 단독 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무권대리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무권대리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였을 거예요. 그죠? 무권대리 행위의 모습은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요, 정리를 해둘 게 하나 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로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단독 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가요, 이때는 이 무권대리 제도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이렇게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권대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본인이란 사람이 야, 나 인정할게 라고 추인하는 이런 행위를, 이걸 통해서 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유효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 제도도 여기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협의 무권대리 제도에서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제외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원리는 바로 이 성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하고 계약이 문제되겠는데, 상대방이 있다는 면에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도 계약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고 여기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규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 이 규정을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여기에다가 준용해서 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다가 그대로 준용해서 쓴다. 이렇게 정리되는 법체계상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상세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계약의 무권대리, 그죠?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계약의 무권대리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정리해보면 이 형태는 이런 형태를 들 수 있죠. 예컨대 아버지 갑의 A 토지를 갑-이라는 자가요, 자식이 직계 비속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받지 않고 아버지부터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한테 대리권도 수여받지 않고 아버지의 인감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살짝 훔치고 또 등기필증을 훔쳐내와서 위임장을 자기가 위조 만들어서 상대방 병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 A 토지를 처분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리권 줬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대방과 이렇게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여기 있는 이 매매계약이란 것은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로서 매매계약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대방은 그렇게 믿었다, 그죠? 이렇게 대리권 인주를 믿었다는 거예요. 서를 다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본인 아버지 갑은 이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 만한 외관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죠. 무책이잖아요. 귀체 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귀체 사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이게 바로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 말이에요. 협의의 무권대리다. 그것도 뭐예요? 매매 계약의 무권대리니까 계약상의 무권대리다. 자, 이런 경우 본인의 소유권은요, 여기에 A 토지 소유권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무효란 말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효란 거예요. 이 의미는 이게 무효다. 무효란 말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소유권이 설령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못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권은 아직 여기 갑의 소유권은 여기 남아있다. 이게 바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무효. 자, 이런 경우 이 상대방은요, 상대방부터 보죠. 상대방에게는 본인한테 이 매매계약 내용대로 인정하면 안 되겠냐? 매매계약 별도로 매매계약 할 필요 없이 이 무권대리인 갑-자와 거래했던 요 매매계약 내용대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의 경우는요, 먼저 저기 있는 본인한테 최고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때 채권은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냐? 본인한테 해야 되죠. 본인의 의사를 알아봐야죠. 그래서 본인한테 최고 여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만 상당 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추인 여부를 대답해달라고 이렇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131조에 있죠. 우리 교재 볼까요? 131조. 대리권 얻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무권대리로서의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대답해 주실래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병원 갑한테 이렇게 이 계약 내용대로 그냥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해 줄래요? 이렇게 물어본다. 추인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본인이 아무런 말을 요 상당기간 내에 본인이 아무런 말을 바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본인이 침묵해버린 거죠. 침묵. 대답 안 했다 이 말이죠. 아무 말 안 했다 이거죠. 아무 말 안 했으면 어떡할까? 여기에 대한 효과를 131조에 넣어놨죠. 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거 써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추인 거절이다. 못하겠다라고 한다.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무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상대방의 채권입니다. 이때 여기 바라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죠. 바라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게 발신주예요. 바라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해요. 무효라는 효과가. 그래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때 최고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대리행위 당시에 갑-이란 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관계없다는 거예요. 병이 이 매매계약 당시에 갑-인 자, 무권대리인, 이게 무권대리이죠.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뭐냐? 상대방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불문하고 이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답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무효로 해결합니다. 무효. 거절을 강조하니까. 근데 두 번째예요. 상대방은요, 이러한 내용에 최고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 저기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대기에 있어야 되잖아.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예 이 거래 행위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거래 행위를, 나는 내가 의사 표시했던 이 거래 행위를 없애겠다. 이거 나 없앤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회권 행사할 수 있죠. 이 철회권은요,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도 무방하죠.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철회한다. 나 없던 걸로 하겠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요, 여기 우리 제안을 했어요.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A 토지 매매 계약할 당시에 갑다시라는 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해야 돼. 그럴 때만 이 내용을 제거해 버릴 수 있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다시라는 자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했다면 철회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은 선의여야, 모르고 거래했었어야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철회권은 본인이 인정해버리면, 여기 본인 갑이요, 아버지가 본인이 이 매매 계약을 인정해버리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로 바뀔 수가 있거든.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 되면 이 병은요, 나 이거 안 할래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이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만. 본인 추인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철회 이렇게, 자, 이런 요건 하에서 철회를 했다면 그때는 역시 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이게 철회권입니다. 그럼 결국은요, 상대방한테 이러한 두 가지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권 행사든 아니면 철회권 행사든 상대방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최고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법 효과를 부여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 이거 안 할래 해서 제거해버리든지 선택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최고권이나 철회권의 이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에요. 최고에서 가만히 놔둬버리면 본인이 아무 말 없으면 무효로 확정시켜버리죠. 무효. 그 다음에 철회권 행사해버리면 바로 무효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권리 행사에서 일정한 효과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최고권이나 철회권은 모두 형성권이다. 이게 되겠죠. 물론 상대방이 최고하는 행위 자체는 의사의 통지고요.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할 때는 철회한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법령입니다. 이거는 법률행위고 여기는 준법령입니다. 최고행위는 준법령이, 철회행위는 법령입니다. 준법령이, 법률행위. 되겠죠? 자, 이에 반해서요, 본인은요, 본인. 저기에 있는 갑 다시 본인은, 여기 본인, 갑이요, 갑. 이 본인, 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 부는, 본인. 이 사람은요, 이 매매 계약을 인정해 버릴 수도 있고, 이 매매 계약을 영원히 나는 못해 라고 거절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은 첫 번째, 인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추후에 인정하는 행위니까 추인권 행사하는 거죠. 추인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추인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 이 추인권 누구한테 행사하죠? 그래요.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법은요,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만 여기에 무권 대리인 때 했을 때는 그때는요,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권을 이렇게 행사했을 때는 이렇게 그때는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그러나 상대방한테 추인은 할 수 있다. 더 나아갔어요. 우리 판례와 학설은 이 상대방이 만약에 다시 거래한 승계인이 있다. 다른 사람인 승계인, 승계에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추인권 행사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추인권의 대상은 상대방한테도 좋고 무권 대리인에 해도 좋고 그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에 대해서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넓게 해석합니다. 이 중에 조심해야 될 게 해석상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했을 때는 이때는 그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는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본인이 나 추인했잖아. 상대방이 는 효과가 발생했어. 이 말 못한다는 거죠. 추인권 행사. 이때 추인은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추인권 행사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입니다. 추인권 행사할 때 추인권, 추인 의사는요. 그런데 이때 단독행위는 어떤 행태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안 되죠. 못 붙입니다. 단독행위 할 때. 또 일부 추인한다든가 또 변경해서 추인한다든가 또는 내용 변경해서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그렇죠? 상대방 병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것도 못합니다. 조건을 기한을 붙인 추인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위에도 안 된다. 밑에도 안 된다. 그래서 조건부 추인, 기한부 추인,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이런 것은요.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인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무권 대리행위 자체를 인정해줄게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 한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추인권 행사했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효과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무권 대리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추인. 본인의 의사에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하지만 그러나 이 소급 때문에 제3자의 권리는 행하면 안 돼요. 소급적 추인으로 인정한다.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확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요. 본인이 추인 안 할 수도 있죠. 반드시 추인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추인을 거절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절권 행사하는 거죠. 거절권 행사해버리면 효과는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거절권의 대상은요. 이거 똑같죠. 이렇게. 그렇죠?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승계인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됩니다. 다. 그러나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추인권이나 거절권은 모두 형성권이죠. 역시 형성권입니다. 성격이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한다라고 해버리면 유효가 확정돼 버리고 처음부터 추인을 거절한다 해버리면 무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본인의 추인권 행사만 유효가 돼요. 추인권 행사만 여기에 유효가 돼요. 나머지는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되죠.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철회해버리면 바로 무효가 되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 2개의 권리,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 또 2개의 권리, 이 2개를 본인이나 상대방이 누구든지 먼저 행사하면 그 효과가 이루어지겠죠.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을 비교하면 본인의 추인권 행사해버리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효. 그런데 상대방의 철회권을 스스로 의사표시해버리면 무효로 확정돼 버리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권을 먼저 행사해버리면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인함으로써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효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먼저 행사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본인은 추인을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회했으므로 무효가 확정됐기 때문에 추인도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은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법 효과가 확정된다. 그죠? 자, 이런 관계다. 그래서 선후 관계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상대방이 먼저 최고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할 거냐 거절할 거냐 이렇게 순서 이렇게 따라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추인 거절권 행사를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추인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상대방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철회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권 행사할 수 있겠죠. 왜?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서로 효과가 반대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행사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권리는 행사 못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계약의 무권대리 여기 와보시면 계약의 무권대리 했을 때 본인은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 행사해서 법효과를 만들고 여기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통해서 법효과를 부여합니다. 이 중에 본인의 추인권만 유효로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란 것은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무효 상태죠. 그래서 이 무권대리 행위로서 존재하고 있는 무효라는 상태는 바로 유동적 상태의 무효다. 이거죠. 유동적 상태의 무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요 본인이 추인을 안 하네요. 본인이 추인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이 거절했거나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어서 거절로 간주돼 버렸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철회했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여기에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결국은 이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로 확정되게 됩니다.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 무권대리 행위는요, 이 무권대리 행위는 결국은 무효인 것으로 확정돼 버려요. 무효로 확정돼 버리면 상대방은 본인한테 가서 소유권 주십시오 이런 직접 행위를 못하죠. 이제는. 그럼 이때는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받지 못하여 당해 법률 효과가 무효로 확정됐을 때 이럴 때는 상대방은 병은 드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손해 발생할 내용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것을 무권대리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렇죠? 상대방은 무권대리한테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요. 이게 상대방한테 권리를 줍니다. 자, 상대방은 본인한테 가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십시오 라는 말을 못하니까 이제는 나한테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내용에 대해서 무권대리인 너가 대리권도 없이 내하고 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너가 이제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법 135조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문제예요. 이때 135조 책임, 무권대리 책임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무권대리 행위했다는 그 자체로부터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 이것을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의 종류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 상대방한테 권리로 나타나는데 이 권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물론 상대방이 선택하죠.
상대방 병이 선택해서 이 권리 두 개 중에 하나를 행사하면 이 무권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이때 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는 뭐냐?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권, 계약 이행 청구권, 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 안 받을래, 나 손해나는 거 손해배상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라, 이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해서 청구한다, 상대방은. 물론 이게 두 개의 관계를 보면 계약 이행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니까, 이때 손해배상은 계약을 이행받았다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 이 이익을 배상하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으로서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상대방이 스스로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선택해서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행에 가름하여 이행이익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하면 이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때 이 권리와 의무 관계인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135조에서는 여기에 있는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자여야 합니다. 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자인 무권 대리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러한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은 반드시 이 무권 대리 행위 당시, A 토지 매매 계약 당시죠. 이때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 무권 대리 행위 거래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 이 상대방, 선임 무과실인 상대방이 선택 계약 이행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해서. 따라서 상대방의 선임 무과실, 이게 요건이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 능력자일 때만 책임집니다. 따라서 행위 능력자가 아니면 갑다시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행위 능력자인 무권 대리인일 것, 그 거래 상대방은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이 거래 행위를 한 상대방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관계에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이요, 우리 교재 272페이지, 273페이지, 그 다음에 274페이지, 275페이지, 여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두 번, 세 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에 가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즉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 되니까, 우리 민법에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준용하면 되니까 원칙은 무효다, 무효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본인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철회 최고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했다 하면 이거는 확정적이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효력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대리제도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무권대리 제도에서는요, 그 무효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대리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유효한 행위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아예 확정되어 있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의 추인이라는 제도가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무권대리 중에서도 협의의 무권대리로 총정리했어요. 그래서 표현대리 제도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제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삼명관계에서 본인의 권리인 추인 거절권 행사, 상대방의 권리인 최고 철회권 행사, 그리고 무권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무과실 책임의 내용, 이것을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대리에서는 표현대리의 형태가요,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가 있었죠. 이 세 개의 요건과 효과는 공통적이죠. 이 요건들을 잘 검토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무권대리를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법령의 무효와 취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